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한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하겠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APEC 그리고 G20 기간 동안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또 페루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주요 내용들, 경제 성과들, 또 G20, 또 APEC 사이에 있었던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까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나눠볼 이야기가 크게 세 축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있고요. G20 정상회의가 있고 그 사이에 있었던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 이렇게 나눠볼 텐데 먼저 APEC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의미 한번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은 한국의 외교적인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전 세계 좀 주요 국가에 알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또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자회교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양자 외교를 또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굉장히 포괄적인 외교를 강화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굉장히 주요 국가 양자 회담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미 그리고 한일, 한미일 그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그와 같은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또 한중 정상회담이 2년 만에 개최가 됐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중 간의 그 경제 무역의 협력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고 특히 이 두 나라 사이의 그런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어떤 이 회담이 기여를 했습니다.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더욱더 아주 좀 더욱더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어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역할을 어떤 부각한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뭐 페루, 캐나다, 베트남, 브루나이와 또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 나라들 사이에서 또 어떤 이제 자원과 또 그리고 방산 협력에 대한 중요한 또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외교를 외교적인 위상을 한층 높여준 굉장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씩 개별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APEC 정상회의도 그랬고 G20 정상회의도 그렇고 아마도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자유무역, 또 다자간 교류, 다자간 외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마추픽추 선언문. 교수님, 다자무역 질서를 성립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마추픽추 선언문의 주요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어쨌든 APEC 정상회의의 성과잖아요. 네, 마추픽추 선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APEC의 어떤 청사진 근본적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다자무역 질서를 지지하고 그리고 또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발전의 어떤 비전을 좀 재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도 이면에는 이제 내년 1월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어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보편적인 관세를 부여하겠다, 부과하겠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떤 거의 뭐 징벌적인 네, 60%의 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선거 공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비해서 에이펙에 있는 21개의 회원국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권위 그리고 디지털 어떤 개발을 통한 포용적인 성장의 네. 중요성을 또한 강조했고요. 또한 어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또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어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내 협력을 강화하는 어떤 에이펙의 결의를 보여줬다.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에이펙이 단지 그 21개의 어떤 국가 수반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경제 통합을 앞으로 주도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어떤 선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게 이제 마추픽추 선언문 내용을 좀 보니까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자유무역, 또 환경을 지키는 탄소 중립 이야기도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탄소 이야기. 그러나 지금 실효성 논란도 나오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석유 막 쓰고 또 관세 때리고 이러면 지금 에이펙들이 아무리 해봤자 좀 와야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미국 빼고 연합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요. 예,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정말 그중 6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석유실은 어때요, 그러면요? 석유를 막 쓰겠다. 예, 태양광 풍력 안 쓰겠다. 아까 파리 네. 그 기후변화 협정에 바로 탈퇴하겠다. 탈퇴하겠죠. 이제 그런 네.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저는 탈퇴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일기 때는 뭐 바로 첫날에 탈퇴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그와 같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펙에서 단순히 어떤 미래의 청사진과 비전만을 제시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좀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구체적인 어떤 절차, 구체적인 실현 방법 등을 어떤 제시할 수 있는 좀 어떤 여러 가지 부속서들을 또한 이번에 채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그리고 경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회원국 사이에 굉장히 어떤 함께 존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 어떤 협정들이 또 별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21개 에이펙 국가의 전체적인 협정과 그 회원국 사이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양자 간 그 지역 간의 협정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또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네. 좀 전체적인 어떤 지역 통합을 나가는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번 에이펙이 수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비전을 이제는 좀 더 실행에 옮기자. 예, 그래서 구체적인 로드맵 위에서 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하자. 좀 그와 같은 어떤 회원국 사이에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에이펙이 우리와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요. 내년에는 바로 우리나라가 개최국입니다.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현재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그때가 되면 참석할지 여부도 궁금하고 지금 우리도 많은 준비 잘 하고 있는 거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에이펙 의장국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이펙의 의장국으로서 경제 협력의 의제를 이제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참석할 것으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 또 그리고 디지털 전환, 네. 새로운 공급망 재편, 예.
이와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 이 해법을 제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여기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또 어떤 이 자리에서 또 회원국단의 이견만 노출이 되고 어떤 갈등이 보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제를 미리미리 설정을 해서 예, 그래서 21개 회원국들이 미리 어떤 협력을 해서 사전 외교 협의를 우리가 강화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미리미리 의장국으로서 뒤에서 조정 역할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진국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 경주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에이펙의 미래 비전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회의장에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미일, 또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됐었는데요. 짧게라도 이 각 정상회담의 성과들, 결과 주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먼저 한미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세 명이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좋았죠. 네.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이게 유지됐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출범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이 앞으로의 모든 협력을 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내년에도 이와 같은 협력의 동력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긴밀한 어떤 협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 제도적인 하나의 장치가 됐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참전,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60주년을 맞이해서 한일 양국이 더욱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에 미국의 정권 그 교체를 앞두고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가 사실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한중. 주석과의 네. 한중 정상회담 통해서는 최근에 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의 참전과 같은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좀 더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 있는 자리였고 네. 이걸 통해서 한중 간의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국이죠. 페루와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동선언문도 채택을 했고 이와 함께 방산 쪽, 광물 쪽에서도 의미 있는 또 MOU와 이런 관련 계약들이 성사가 됐는데 큰 틀에서 우리 한국과 페루가 협력하기로 한 공동선언문 내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한 페루 간의 공동 성명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가 있었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합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떤 뭔가 눈에 띄는 것은 사실 두 가지로 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한 페루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활용한 더욱더 어떤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페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페루의 이와 같은 핵심 광물 교역을 강화하고 특히 또 페루에서 공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하는 그와 같은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K 방산 요즘 잘 나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 에이펙이 앞으로 K 방산이 중남미에서 더욱더
이 수출을 확대하는 굉장히 계기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와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우리가 합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잠수함 공동 개발, 그리고 또 군용 차량 개발 협정 등 여러 가지의 다수의 어떤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저 표에 나오는데 내용이 참 다양하고요. 저희가 따로 한국과 페루의 K방산 전방위 협력된 것도 표로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그 내용만 따로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차 쪽도 있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조선소와 함께 잠수함 공동 개발도 있고요. 저 내용도 하나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특히 K2 전차 그리고 장갑차 이제 현대 로템이죠. 수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이제 그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초음속 전투기 KF-21이죠.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 수출을 추진하는 이와 같은 전략이 여기에 합의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K방산에 가장 무엇이 우수하냐. 첫 번째는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 전 세계에서 뭐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투기, 전차, 장갑차는 기술력은 대한민국이 거의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가격 경쟁력이고요. 세 번째는 현지 맞춤형 협력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무기를 파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한국과 페루 사이에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는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페루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나아가서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와 같은 또 주변국과의 어떤 방산 협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좋습니다. 아마 그 표를 보셨겠지만은 현대 로템 전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관련해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있었고 헬기, 그 다음에 FA 경공격기 전투기들이 있었는데 저건 한국항공우주 카입니다. 주식시장도 어제 오늘 아마 이 한페루와의 무기 협력 저 이슈를 좀 반영해서 또 많이 상승한 또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국과 페루와의 이 K방산의 무기 협력들도 함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G20 정상회의 브라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G20 정상회의 끝나고 나온 선언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이번에 G20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선언문이 채택이 됐는데요. 여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소에 강조하셨고 또 이번 회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강조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기아와 빈곤 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도적인 지원과 식량 원조 사업 확대를 그동안 강조했고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이번 선언문에 담겼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기후 위기에 우리가 적응하고 또 대응하는 그와 같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그리고 또 에너지 전환, 석탄 기반, 석유 기반에서 이제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또한 강조가 되었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APEC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자무역 체제의 강화입니다. 자유무역과 다자무역. 그렇습니다. 다자무역과 자유무역이죠. 앞으로 이제 보호무역의 어떤 위기, 도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TO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규칙 기반 다자무역, 자유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언급했고요.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오는 11월 말에 또 부산에서 이제 UN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식이 앞으로 좀 열릴 예정입니다. 또 이 협약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을 지지하는 내용도 이번 선언문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어떤 공감대를 얻어서 공동 선언문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또 기후 관련한 이제 부분들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교수님, 그러나 뭐 오늘 이야기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은 당장 내년부터 1월 20일이 지나면 트럼프 2.0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지금 APEC과 G20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역행하는 겁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지금 정책들과는.
실은 이제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길에 혹시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좀 있을까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성사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 또 한국 외교 트럼프 2.0 시대. 이걸 어떻게 뚫어가야 됩니까? 뭐 인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뭘 주고받아야 됩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없겠죠. 겁니다. 네. 없을 것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외교는 정말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오로지 정말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실리 외교의 방향성을 가질 거라고 많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떤 대응 방안이 미국이 경제적인 이익,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철저히 파악을 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요, 양국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익의 기초에서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간축법, 그러니까 IRA라고 하죠. 예, 이와 같은 이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의 어떤 대응 전략, 협상 전략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 방위비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기존의 협상을 폐기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10배, 그래서 한 13조, 네. 13조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아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방위비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국방비 인상률에 더 넘어서는 방위비 인상은 어렵다라는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국방비를 넘어서서 우리가 방위비를 더 많이 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의 평택기지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있어서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전략적인 가치를 미국의 신행정부에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전 우리 교수님 이야기 중에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우리도 좀 노골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애매모호하게 뭐 되겠지 그러다가는 뒤통수도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구체적인 이익에 기초해서 협상에 나아가자. 또 이런 제언들 주셨습니다.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